네,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깔끔하고 간단하게 한 줄 평으로 오늘장 분위기와 그리고 주요 포인트들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지갯길을 넘어서서 이제 햇살 내리는 봄비라고 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장일지 궁금합니다. 햇살 내리는 봄표였는데 네, 오늘 다소 좀 투박합니다. 투박한가요? 자, 오늘 장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지 털기 장세다. 지금 먼지 코스피가 털기. 지금 오늘 한 1% 정도 빠졌나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수 확인해 코스피가 보시죠. 3,181포인트, 네. 전일 대비 한 1% 정도 빠졌고요. 네, 코스닥은 2.2% 정도, 추가적으로 한 2%대 하락하면서 이 1,000포인트가 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왔는데, 네, 자, 최근에 어떤 4월 초순부터 지금 거의 뭐 요번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차 아닙니까? 4월에 이제 끝자락인데 네, 장세에서 너무 쉴 틈 없이 좀 견고하게 3,200포인트 안착했고요. 네, 그 다음에 천스닥을 견고하게 좀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랬죠. 근데 왜 갑자기 미국의 어떤 이 대외 이슈도 아니고 네, 국내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오늘 왜 우리 코스피가 1%가 빠지고 네. 코스닥이 왜 2%가 빠집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 자, 왜 이유는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네. 주가는 이 주식 시장은요, 네. 하락의 빌미, 꼬투리를 잡을 만한 원인을 좀 찾게끔 돼 있는데, 네. 다름 아닌 지금 이 최대의 화두는 바로 5월 초에 재개될 것으로 이제 5월 초에 재개되는 공매도죠. 그렇죠. 자, 공매도에 대한 어떤 공포입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 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혹시 이 종목 네. 이 5월 달 되면 팔아야 되나요? 이 많이들 종목 그러실 것 5월 같아요. 달 되면 팔아야 됩니까? 네. 그럼 제가 이제 되묻습니다. 왜 팔아야 되죠? 이 공매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이 막연한 네. 어떤 이론적 지식이 좀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뭐냐면 뭐냐면 네. 공매도라고 해서 맨날 이게 무조건 주식을 바닥으로 떨어지게끔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차 잔고라고 빌려오는 주식을 빌려서 네. 주가의 하락률을 예상해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네. 이 회사의 잠재적인 어떤 업황의 부진, 두 번째 실적 감소 요인이 뚜렷하거나 주가의 어떤 희석화, 네. 주가 가치 희석화를 가져올 수 있는 네. 대규모 유상증자 내지는 네. 전환 청구권 행사, 신주 인수권 행사 이런 부분들이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의 공매도 포지션이 좀 집중되는 거지. 네. 실적을 잘 내고 있고 매기가 유입된 종목에 공매도 세력 들어온다? 당연히 슈커버링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공매도 얼마 좀 이 수익 보러 들어왔다가 그러겠네요. 그냥 비싸게 주식 사주다 끝나는 거예요. 맞네요. 단순하게 겁먹을 것은 아니다. 네. 조금 우리가 정보적인 부분. 최근에 이 신문에서 네. 이 대차 정고가 좀 늘어나는 종목들을 공매도의 어떤 피해주로 좀 분류를 했는데 네. 막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대차 잔고가 많다고 해가지고 네. 공매의 어떤 포지션을 좀 늘어갈 수 있는 그런 타겟 종목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대차 잔고가 늘면서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고 네. 이 관련된 업종이나 섹터가 지속해서 어떤 흐름을 좀 낮게 주가를 좀 형성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고요. 네. 성장세가 완연하고 이 사업의 어떤 이 주기나 업황이 계속 회복해서 네. 활활 타오르는 어떤 반도체주, 배터리 관련 종목에는 공매 세력이 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야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다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공매도에 대한 말씀해주셨던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공매도라는 게 어떤 업황 부진이나 실적 감소 그리고 어떤 주가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들, 뭐 대규모 유상증자라던가 뭐 자금 청구권 행사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피해갈 수 있는 제도고 오히려 이런 장세 속에서 어떤 옥석 가리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네.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것이다라고 네. 단정 짓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네. 실적주, 그다음에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실적주는 네. 주가가 빠져도 언젠가 밥값을 한다. 맞습니다. 수익을 항상 준다. 이 관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대차잔고가 늘고 막연하게 네. 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공매 세력의 타겟이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니다. 어. 저희가 지금 이 오픈방에서도 저희 네.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만간에 네. 이 공매도 우리가 예상되는 수혜
와. 피해 종목을 한번 분류해보는 시간을 한번 조만간 한번 제가 준비해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돈의 맛과 통해서 또 실적주, 가치주, 어떤 공매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종목들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돈의 맛과 함께 하신다면 투자 꽃길 걸으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 주목해볼 만한 이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슈가 있죠. 바로 SKI 테크놀로지의 공모 청약 소식입니다. 첫날부터 이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청약 1시간 만에 증거금이 무려 6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게 됐는데 이 뜨거운 청약 열기가 사실은 대표님 이 네네. 마지막 종목 그죠 마지막 중복 공모 청약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테마에 속한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요인들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반응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일단 우리가 네. 경험을 좀 해봤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 이 바이오 관련된 이 바이오 회사들의 어떤 상장 이슈 이후에 네, 올해 초에 이 상장했던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그렇죠. 생각보다 어떤 따상 이후에 이 돌풍을 좀 이끌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우리가 최대어라고 예상되고 있는 네, 카카오뱅크와 그다음에 크래프톤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이제 IPO에 좀 이 중박 정도 칠만한 이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관심이었는데 네, SK I 테크놀로지가 바로 SK 이노베이션에서 네. 이 분리막 사업 부분만 분리해서 물적 분할해서 어. 신설 상장하는 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의 우리 핵심 필수 소재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 우리 이 소재에서 전지에, 네. 소재로 좀 분리되는데 여기서 이제 분리막 부분에서 네. 세계적으로 또 파이를 좀 가져가는 이 기대감이 음. 청약으로 좀 몰렸는데 네.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1524대 1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네. 이 기록을 깼어요. 와. 역대급 경쟁률인 1883대 1을 기록하면서 상당했네요. 물론 이제 정말. 많은 자금이 몰린 것은 아닙니다. 네. 역대 최고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세운 63조를 깨지 못하고 있는데 네. 경쟁률은 어마어마했다. 경쟁률만큼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바이오라는 게 이 작년에서 이 네. 기대감만 갖고 상승을 했는데 네. 이후 조정기 이후에 어떠한 성적표가 좀 지지부진하다면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작은데 네. 이에 반해서 이 2차 전지 관련 소재, 네. 장비, 부품주의 경우에는 네. 실적세가 완연하기 때문에 다소 조정기 이후에 이에 따른 어떤 추세 반등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요가 좀 더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공모주 어떤 대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공모주 투자 열기가 항상 이제 새로운 뉴 페이스가 등장할 때마다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동종업계의 시총 1위에 안착한 그런 기업들보다도요. 지금 네. 현재 뭐 몸값은 더 치솟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죠. 이 장외 시장을 두고서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네네. 되다 보면은 사실 중요한 건 상장 이후인데 이 상장 이후에 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저는 있어요. 사실 이 작년부터 네.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어 왔던 고평가 논란 고평가. 이 부분인데 네. 지금 단순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음. 옥석거리 관점이 아니라 네. 냉철하게 우리가 재무 분석, 외형가치 어. 분석을 통해서 회사의 향후 주가에 대한 어떤 갭도 네.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기대감이 왕창만 반영된 네. 지금 이 간단하게만 보면 네. 카카오페이의 상장 후 시총 예상 시총이 10조 음.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20조인데 네. 계열사 두 개 합산이 30조죠. 어. 지금 이 지주회사 KB금융지주가 23조, 네. 신한금융지주 20조, 하나가 13조, 우리금융지주가 7조. 지주사가 은행, 그다음에 증권사, 보험, 투신사 다 합한 거예요. 네. 이 지주사 전체 파이 중에서 23조 원. 이거를 계열사 두 개가 합산해서 가뿐하게 좀 뛰어넘는다? 네. 좀 다소 우리가 판단을 그렇네요. 하더라도 네. 너무 고평가가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할 게 아니라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이 회사의 여신, 금융권의 수익은 네. 여신과 수신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 네. 받아서 돈을 유치해오는 행위. 자, 여수신의 때는 어떤 이 잔고가 좀 있는데 네. 지금 카카오뱅크의 여신 규모가 20조, 그리고 수신이 23조인데 네.
여수신 규모가 4대 은행의 6분의 1 수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계열사가 합산이 네. 우리나라 최고의 이 금융지주사의 시총보다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함정이 좀 있다. 엄청나게 자, 고가되어 있네요. 공모가에 대한 어떤 과열 열풍은 네. 좀 지속될 것인데 네. 좀 예상되는 부분은 네. 우리가 이 단순하게 공모 청약에 따른 어떤 갭 접근 이후에 네. 정상적인 주가가 이 가치를 찾아가는 구간 이후에 우리가 네. 노려봐야지 네. 덜컥 공모주부터 사고 공모 이후에 주가를 덜썩 산다는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라는 네.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모주 투자 열기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어쨌든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역시나 위험하기 때문에 외형 가치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어쨌든 저희가 투자에 있어서도 어떤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는 또 돈의 맛과 함께 하시면 세우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 줄 평 살펴봤고요. 바로 자바라 골든타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